자, 그야말로 불면의 밤을 많은 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소파 네. 사진이 뭐 이제 눈에 띄던데요. 네, 의원님께서도 지금 비상 대기를 하고 계시죠? 네,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부터 지금 국회 비상 행동하면서 네, 철야 농성, 뭐 경례 대기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그런지 어제는 또 체해가지고 어유, 굉장히 좀 컨디션도 안 좋한데 예,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 얼굴이 좀 반쪽이 좀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집에도 잘 못 돌아가시고 예. 또 이제 몸 상태도 안 좋으신데 사실은 이 내란성 질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내란성 질병, 내란 사태 이후에 정말 몸이 여기저기 안 좋고 네. 뭐 체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은데 의원님도 이제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의 석방됐다는 이 소식 의원님도 뭐 법원 판결부터 검찰의 네. 이 즉시항고 포기까지 쭉 보셨는데 자,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굉장히 좀 뜨악했고요. 네, 그러니까 구속 취소 청구하고 나서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음. 이 구속 취소 청구는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예상들을 해왔고요. 네, 그 현재 직위원 그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같은 연장선상에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네,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전혀 다른 어떤 판단이 나왔고 심지어 그 논거들이 과거에 한 70여 년 동안의 그런 이런 사법 관행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어가지고 네.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 다들 멘붕입니다. 멘붕이다. 의원들도 좀 멘붕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의원들 취재를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 하겠지 네. 이런 생각하신 분도 계셨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네. 저희도 사실은 검찰이 뭐 논의한다고 했을 때는 7일 동안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항고를 하겠지라고 했는데 바로 석방지휘를 한 셈이 됐어요. 네. 대검에서. 그러니까 이 검찰이요 보통 보면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오면 네. 즉각적으로 불복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근데 유독 윤석열에 대한 사건에서 아하. 선례도 없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바로 그냥 굴복을 하고 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는데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어? 심우정 총장을 누가 임명했냐? 윤석열이죠. 예. 임명하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 윤석열을 누가 풀어주고 있느냐? 심우정 총장이 풀어준 거 아니냐? 이 관계 속에서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심우정 총장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응답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소신껏 뭐 내가 이제 판단했다. 네. 그 말은 저는 딱 들으면서 자백인가 이런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그 심우정 총장이 출근길에서 얘기한 게 이런 네. 겁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 있고 인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그런데요, 제가 짚어줄 게 네.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은 개인이 아닙니다. 음. 국가 기관입니다. 그것도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있는 국가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네. 그때 당시에 그 피청구이니까 대통령 측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준수돼야 되는데 준수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막 펼쳤어요. 근데 예. 대통령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적법 절차 원칙 얘기하는 것은 예.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 변명에 불과하고요. 아하. 인권 보장도 마찬가지 측면입니다. 인권 보장이라는 것은 네.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거든요. 기관이에요. 아. 최고 권력 기관. 예. 이 최고 권력 기관에 대해서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어제 SBS에서 단독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금까지의 이 즉시 항고 부분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의 선례 비춰보면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있었어요. 있었어요. 불과 2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 그거 나오기 전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아니 그런 조치들을 왜 왜 하필 하필? 윤석열에게 처음으로 시도하느냐 직시항고를 포기하는 거를 그러네요. 그랬는데 예. 이미 있어 왔거든요. 이미 있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시항고 해놓고 예. 윤석열 자기를 임명해준 윤석열에 대해서는 직시항고를 과감하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네. 바로 풀어주는 누가 납득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을 위한 그러니까 껴맞추기식 그러니까 네. 결론을 내놓고 어떻게든 껴맞춰가지고 그냥 면피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네. 주장 같은데 어제 대검에서도 이제 2년 전에 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 있었다는 그 지적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일선에서 즉시항고란 사례가 일부 있지만 건수가 많지 않아서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이나 판단 기준에 이르지는 못한 거다. 참 이 궁색한 공명을 또 궁색하고요.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보도 나오기 전부터 네. 저희 의원실에서 음.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 즉시항고하는 선례가 있는지 예.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아. 그거를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 법무부랑 검찰 예. 자료 요청을 해놨고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어제도 그러면은. 이제 그 야오당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심우정 총장 직권남용을 고발을 했는데 음. 그 과정에서 그 백브리핑을 하는데 네. 기자 관련 기자 그걸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부분들 우리가 지금 좀 주목하고 있다. 근데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우정 그렇네. 총장이 이번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예. 형사소송법의 검찰의 자기 권한을 통상적인 불복에 따르면 당연히 불복해야 되는데 1심의 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안 하고 안 했죠. 권한도 행사하지 않고 네. 그런데 그 하지 않은 이유 몇 이유. 가지를 다 들여다 보니 말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관계만 남는 거예요. 관계 심우정을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풀려난 것이 심우정의 소신껏 결정이라고 하니까 네. 심우정과 윤석열의 관계 네. 이것만 우리가 볼 이것만 수밖에 없다. 예. 유일하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음. 유일한 것은 관계밖에 남지 않는 거 아니냐. 아 그래요. 참 우리가 이제 법원의 판단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검찰의 대응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럼 지금까지 의원님도 사실은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검찰의 행태를 쭉 봐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사안만 유독 네.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순한 양이 돼 버렸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본 적 없죠. 저는 없어요. 검찰의 없죠. 이런 심지어 모습을.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예. 심우정 총장은 법원의 결정은 우리가 수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 네. 그런데 한 그런데? 번 안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불복이라고 한 걸 할 때는 뭐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의 결정이 주요하게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네.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당하다. 그래서 음. 불복을 하게 되면 항소심 2심이든 3심에서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겠다. 네. 없겠다. 이런 아. 거를 검토 분석하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불복할지 말지를. 그렇죠. 그런데 살펴봐야죠. 이번에 구속 취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났다는 거죠. 구속 기간이 지나서 예.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 취소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검토 분석을 하고 불복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그냥 통상적인 상식인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심우정 총장도 우리 네. 동의하지 못한다. 아하.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불복 사례에 비춰보면 법원의 결정의 핵심 근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면 불복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상급 법원 판단 받아봐야 되는 받아봐야 거고. 되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아. 그런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예. 헌재가 과거에 구속 즉시항고를 했을 때 위헌 결정이 나왔으니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하면 네. 위헌 리스크가 있지 않겠냐라고 위헌 리스크를 지금부터 걱정해요? 그 걱정을 넘어서서 문제가 뭐냐면요. 예. 검찰은 행정조직입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렇죠. 행정부는 네. 주어진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자기가 먼저 나서서 헌법재판소도 아닌데 네. 이 법조항이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뭐 위헌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전제하고 그렇죠. 행동에 나서면요 그러면 어느 행정부가 나 이 조항이 위헌인 것 같아 우리 어허. 집행 안 할 거야 그렇네.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대로 집행하면 되는 곳이 되는 왜 거예요. 지금 이게 위헌 걱정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강행한 이 모든 들고 있는 이유들이요. 네.
전혀 설명이 안 되고요. 그냥 궁색한 변명이다 저는. 설명이 안 된다. 궁색한 유일하게 변명. 남는 설명은 관계만이 남는다. 관계. 그러니까 이 즉시 항고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풀려났는데 그럼 보통 항고, 그러니까 일반 항고 네. 이걸 어떻게 하냐 어제 뭐 봐야 된다 했는데 바로 이거 안 한다는 또 안 얘기 한다. 특수단에서 네. 얘기가 또 나왔어요. 뭐 우리가 민주당에서 이제 대검 방문했더니 예. 그거를 하기 어렵다라는 그 법적인 그런 해석도 있다라고도 하고 또 어쨌든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냥 아예 뭐 그냥 뭐 이제 그냥 뭉개고 그냥 확신이죠, 가겠다. 확신. 네, 풀어주겠다라는 확신 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확신하에서 거기에 이제 껴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심지어요. 말씀이신데.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재판부 네, 결정문과 재판부 설명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뜯어보면요, 네. 사실은 재판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서 사실은 행간이 상급심 판단 받아봐라.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요. 심지어 재판부까지도 그런 암시를 줬는데 네, 오히려 검찰이 통상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불복할 줄 알았는데 네. 불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아마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좀 법원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일각에서는 쥐기현 판사와 심우정 총장의 뭐 작품이다, 네. 티키타카다 네. 이런 뭐 일각의 지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이고 예, 왜냐하면 이제 법원의 결정도 좀 황당하게 느껴졌지만은 왜 윤석열부터 적용하느냐 네. 이 부분도 있지만은 검찰이 이제 바로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우리는 항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 토스를 법원에서 해주고 네. 신무정이 그 골을 넣어주고 뭐 네. 이런 셈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모양새는 그런 모양새로도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근데 그런 상황이고 예, 이게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 예, 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그 날짜 계산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처음으로 네. 이례적으로 네. 그러면 당연히 불복해서 한번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되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상급심 판단 받았으면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법조계 의견들이 그렇게 네. 보고 있고 이 결정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난 파장이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파장. 지금 뭐 윤석열 사례만 있겠느냐 이런 거죠.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 네.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들, 또는 또는 과거에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된 네. 그 사람들 아하. 계산을 그때 당시에는 다 날로 했으니 지금 시간으로 해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찾아보면 예,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 많은 혼란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아하. 유죄 확정된 사람들은요 재심 네.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예. 1심에서 즉시항고하지 않고 이렇게 끝낸 것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파장과 법리적인 측면 그렇네요. 어느 측면에도 좀 납득이 안 되는. 이게 대혼란을 뭐 자초한 면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네. 봐도 네. 지금 명태균 씨도 구속 수감돼 있는데 이제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2, 제3의 명태균.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이른바 그 명태균들이 다 들고 오려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카페에서는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야 뭐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사례가 일파만파로 이제 퍼지고 있다. 법원도 당황스럽고 검찰 내부에서 지금 보니까 이 프로스에 막 글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한동훈 전 대표 입장도 구속 취소 나도 한 번도 못 본 절차다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방송에 나가서 한동훈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법률가인 나와조차 한 번도 못 본 절차다 이런 얘기를 지금 참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뭐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뭐 글쎄요. 이렇게 간다면 국민들이 지금 뭐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뭐 이겼다라 그러고 있지만 중도층부터 진보 진영에 있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예. 정말 황당하거든요. 이걸 황당하죠. 지켜보면서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왜 더 저는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예.
그 심우정 총장이 그때 당시 이제 기소할 때 늑장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만들어 가면서 검사장 회의 소집해가지고. 예, 고지검장 회의 막 예. 말도 안 되는 하면서 늑장 기소를 했는데요. 저도 법률가 출신인데 네. 우리가 법조인 양성기관 로스쿨이든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 실무에서 많이 다루는 게 계산입니다. 날짜 계산. 날짜 계산. 구속 기간, 네, 체포 기간, 뭐 이런 체포 시간, 이런 시간과 기간 이 날짜 계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 아, 그래요. 그거를 놓치면 네. 큰 사단이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보고 있지 자체로. 않습니까? 예, 예. 유무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거를 놓치는 순간 엄청나게 큰 사단이 나기 때문에 네.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음. 실제로 검찰의 수사 기록이나 법원의 그 재판 기록 맨 앞장에 네. 부전지라고 해가지고 종이를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아, 구속 기간 이런 거를 빨간 글씨로 딱 스탬프 찍어가지고 관리합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알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늑장 기소할 당시에 야 이거 뭐 시간으로 해야 돼, 날로 해야 돼,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저쪽 피고인 측 주장도 있었고 막 논란이 이미 됐어요, 쟁점이. 네.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했어야 돼요. 아하. 그런 늑장 기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음.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 사단이 왔으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의 구속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형법에서 가장 형이 센 내란죄에 대한 구속 사건 아닙니까? 엄청나게 신경 쓰고 그럼요.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놓쳤어요. 아하. 놓쳤으면 예. 지금이라도 음.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지만 지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게 네. 순리예요. 그렇죠. 자기 책임으로 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에 네. 검찰 책임으로. 아하. 그럼에도 안 했다. 그럼에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예. 어느 모로 보더라도 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는 특별수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박세현 본부장. 박세현 본부장. 원래 대검에서 마련된 특별수사본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수사권이 없고요. 특별수사본부가 정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그럼요. 관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만들고 특별수사본부죠. 만들면서 실제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심우정 총장이 정권 주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원래 지침에도 보고만 받게 돼 있고. 네. 그런데 이번에 즉시항고와 관련된 이런 수사 권한, 이 즉시항고 여부도 수사 권한이거든요.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마치 총장이 수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냥 지휘를 하고 막 뭐, 지휘하고 대검에서 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네, 뭐 이러면서 간부들이 있다 마치 그러고. 특별수사본부는 그런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거 말이 안 그렇네요. 돼요. 그러니까 앞뒤가 그래서 안 맞네요. 저희가 직무 권한을 다 남용한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야 5당이 네. 심우정 이제 고발을 했는데 네. 자, 이게 뭐 제대로 이제 수사가 얼마나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파장과 혼란과 또 비판을 알았겠죠. 알면서도 이걸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윤석열만 바라보는 윤석열 바라기 같은 모습을 총장이 좀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아 이거 뭐 사퇴하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네. 사퇴 안 할 것 같고 안 한다고 했죠. 어제 보니까 사실상. 사퇴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대로 두면 되겠느냐.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심우정 총장. 원래부터 네. 사퇴보다 즉각 탄핵 얘기를 해왔었고요. 네. 다만 이제 당에서 야오당에서 이제 즉각 사퇴를 먼저 촉구하고 그다음 탄핵으로 이제 그 넘어가는 이런 네. 수순을 밟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음. 저는 이 상황이 됐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얼마나 중대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가장 기초 중에 기초, 뭐 우리 이재명 대표 표현에 따르면 산수도 못하는 네. 이 행태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직시항고도 포기해버리는 이 상황들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요 네. 총장이 여차저차 해서 뭐 유연 리스크 있고 어쩌고 다 좋아요. 그래서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이 정말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으니 옷 벗고 나가겠다. 네.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최소한. 또는 그 정도. 박세현 본부장이 네. 자기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검찰총장이 뭐라고 지시하든 그냥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직시항고권 항고장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네. 제출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하. 제출하고 그러나 검찰에서 지휘하는 바와 다르게 내가 이 항고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은 하지만 책임지고 내가 옷 벗고 나가겠다. 검찰 내에서 이 정도 상황을 만들어 놓고
평검사 한 명도 지금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잖아요. 예. 세계적인 웃음거리, 역사적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고 아. 얼마나 모렴치한 집단입니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자 이런 상황인데 니네 사퇴 안 할 거야? 국민들한테 한 번 더 네. 검찰의 어떤 행태를 좀 지켜봅시다. 이걸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을 주고 있는 셈인데. 기회라기보다 저는 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모렴치한 집단인지를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이 그야말로 됐죠. 확인이 됐고 이렇게 이제 심우정 총장이 검찰에 그야말로 문을 이제 셔터를 내린다 그러죠. 네. 문을 닫고 이제 검찰을 역사 속에 이제 사라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었고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검찰에 뭐 지금 내란 사태 때 검찰이 뭐 수사한다고 해서 그걸 뭐 조서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했는데 그것도 쇼 아니냐. 네. 결국 이 검찰의 조직을 연장하기 위한 쇼였고 근데 그 쇼를 하면서도 결국 윤석열은 풀어주고 윤석열은 절대 노타치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이른바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그 윤석열 정권의 이 우리가 네이밍을 해왔는데 그게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과거의 예. 일반적인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결정 나와도 다 즉시한 거 이렇게 제깍제깍 해놓고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 원칙이네 인권 보장이네 이러면서 풀어주고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이게 공익의 수호자라고 하는 예. 스스로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의 행보를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 이게 지금 과한 표현이 아니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걸로 우리가 검찰의 이제 본 모습, 본색, 심우정 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얼마나 이 권력 앞에, 권력기관 앞에 너무나 순응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자기 편을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온정적이고 그야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붙여가지고 풀어주고 있는지 이거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뭐 이재명 대표 수사, 아니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아니면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검찰의 행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